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눈으로 너는 묻지 how wow wow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KDBS 드라마 속 우리들 라디오를 진행하고 있는 70기 아나운서 정혜진입니다. 벌써 5번째 방송인데요. 방송의 절반이 지나갔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와, 정말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강한 지 벌써 한 달 넘게 지나가고 있잖아요. 저는 특히 추석 연휴 동안 시간이 느리게 가길 엄청 빌었는데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 시험을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학업에 열중하고 계신가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가끔씩은 저희 방송을 들으며 머리를 식히는 건 어떠신가요? 저희가 학우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드리기 위해 매주 열심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특히 오늘 방송은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닿아 있는 드라마를 소개하기 때문에 더욱 공감 가실 거예요. 정말 궁금하죠? 그럼 약간 힌트를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학교를 다니시면서 어느 곳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저는 기숙사에 살고 있어요. 제 친구는 자취하고 있어서 자주 놀러 가는데 기숙사 말고 자취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다른 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는 여성 전용 쉐어하우스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새로 만난 하우스메이트들과 엄청 즐겁게 저녁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가끔씩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부러워갖고 배가 너무 아파요. 혜림 씨가 그렇게 말하시니까 저도 쉐어하우스에 한번 살아보고 싶네요. 여러분, 이제 주제가 뭔지 감이 오시죠? 그럼요. 오늘의 주제는 바로 쉐어하우스와 20대 청춘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릴 드라마는 청춘시대라는 드라마인데요. 마치 나의 이야기 또는 친구의 이야기 아니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와 같다는 생각을 하며 즐겁게 들어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평소엔 잘 내키지 않는데도 밖에 나간 채로 침대에 누웠어. 그래 어제와 같은 날이야. 모든 게 귀찮고 정말 모르겠어. 눈을 감으니 뜨거운 내 맘이 눈물을 참으며 내게 어디냐고 돌릴 수 없다는 걸 난 잘 알아. 이젠 끝이라고 내게 말해줄래. 사랑의 한가운데 꺼지지 않는 빛을 찾아. 사랑의 한가운데 희미해. 깜깜한 내 맘에 빛을 보내. 꺼져간 빛으로 너를 찾아갈게. 어두운 내 맘에 빛을 보여줘. 너에게 마지막 인사를 보낼게. 평소엔 잘 내키지 않는데도 밖에 나간 채로 침대에 누웠어. 그래 어제와 같은 날이야. 모든 게 귀찮고 정말 모르겠어.
빛을 보여줘. 드라마의 OST인 안녕의 온도의 사랑의 한가운데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드라마와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여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드라마 청춘시대에 대해 알아보고 쉐어하우스와 20대 청춘이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볼 예정입니다. 정말 너무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혜진씨? 그럼요, 전 벌써부터 설레는걸요? 저희도 이제 드라마 속으로 빠져볼까요? 저는 청춘시대라는 드라마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오늘의 주인공들은 어떤 사람들일지 정말 궁금해요. 드라마 청춘시대는 외모부터 성격, 전공, 남자 취향, 연애 스타일까지 모두 다른 5명의 매력적인 여대생이 쉐어하우스에 모여 살며 벌어지는 유쾌하고 발랄한 청춘 드라마입니다. 다이어트, 연애, 아르바이트 등 20대의 여대생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에피소드를 다루고 있는데요. 배경이 되는 공간은 벨 에포크라는 쉐어하우스이며 각각의 라이프 스타일의 충돌로 겪는 어려움은 1화에 할애하고 있고 나머지 10이라는 각 개인이 그동안 겪어온 갈등과 문제들이 심화되며 심화된 문제들을 하우스메이트들이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이런 함애들의 소중함을 더욱 알아가는 데 중점적입니다. 각 구성원들이 겪는 문제들은 생각보다 더 심각하고 진지한 문제들입니다. 살인, 데이트 폭력, 존엄사 등과 같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들이었죠. 인물들은 그것들에 대해 때론 유쾌하고 위트 있게 해결책을 제시하고 때론 진지하게 문제와 갈등을 정면 돌파하여 함께 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없고 서툴며 음침해 보이기도 한 인물들이 사랑스럽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드라마의 톤이 자칫 무거워질 수 있었지만 드라마 스토리의 만화적 요소들과 인물들의 사랑스러움으로 중화되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흥행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각 인물들이 겪는 사건과 기본적인 배경이 실제 대학생들이 겪는 문제들과 현실적으로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로 상경하여 많은 친구들과 사귀고 싶어 하지만 내성적인 성격으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새내기 은재, 낮은 자존감과 결부되어 폭력적인 남자친구와 헤어지기 어려워하는 여대생 예은, 원나잇을 일삼으며 돈을 버는 여대생 이나, 연애를 하고 싶지만 도무지 연애를 못하는 거짓말이 일상인 대학생 지원, 가정 형편으로 인해 아르바이트에 치여 살고 휴학을 계속해왔던 대학생 진명은 드라마적 가장을 포함해도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캐릭터들입니다. 대학생들의 데이트 폭력과 학자금 대출 같은 문제는 뉴스에서도 자주 볼 수 있으며 연애를 안 하는 게 아닌 못하는 캐릭터 역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입니다. 새내기 때 겪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적응은 누구나 겪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이처럼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캐릭터들을 드라마로 옮기면서 시청자들이 각 캐릭터에 쉽게 공감하고 몰입할 수 있게 만든 것 같아요. 저만 해도 엄청나게 공감하면서 본 드라마거든요. 오늘의 주제는 쉐어하우스와 20대 청춘입니다. 여러분은 쉐어하우스라는 공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주변에 쉐어하우스에 사는 친구들이 있어서 그런지 경험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하우스메이트들과 공용 공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만의 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보내는 곳. 정말 행복할 것 같은데요? 혜림 씨 말이 맞아요. 쉐어하우스는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공동 주거 형식입니다. 크게 화장실과 부엌 등 공용 공간을 공유하는 플랫쉐어와 방까지 공유하는 룸쉐어로 나뉩니다. 저는 공용 공간을 같이 사용한다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정말 마음 맞는 하매들을 만난다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반대로 불편한 하매들을 만나게 된다면 하매들과 잘 맞지 않는다면 스트레스가 엄청나겠죠? 그래서 저는 쉐어하우스를 선호하지는 않아요. 지금 사는 기숙사도 맞춰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 청춘을 보내면서 너무 편안함만 추구하기보다는 불편에도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쉐어하우스에 살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장단점을 꼭꼭 파악하고 선택하세요.
그럼 사연 이야기하기 전에 노래 한 곡 더 듣고 오겠습니다. 걸어왔던 내 걸음걸음이 쉬지워진다 느껴질 때 원치 않는 마음들이 날 붙잡을 때 안기고 싶던 이 마음을 소리 없이 감싸준 나를 향한 그대의 그 사랑 어떻게 하면 이 고마움만 조금의 상함 없이 온전히 그대의 맘속에 전할 수 있을까. 나는 오늘도 그대가 건네준 이 온기를 신고서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눈물도 넉넉히 견뎌 걸어간다. 포기할 용기보다 나아갈 용기가 커진 날 보며 이제 조금은 안심하고 널 응원할 수 있겠다. 말해준 나보다 강한 마음으로 날 지켜봐줬던 너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부른다. 나는 오늘도 그대가 건네준 이 온기를 신고서 그 어떤 슬픔도 그 어떤 눈물도 넉넉히 견뎌 걸어간다. 나는 오늘도 그대가 이번 노래 역시 청춘시대의 OST인 장하솔의 매일의 고백을 듣고 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학우분들이 보내주신 쉐어하우스와 20대 청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해요.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쉐어하우스에 1년 동안 살고 있는 여자 사람입니다. 저는 쉐어하우스의 단점들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 접수했는데요. 가장 먼저 큰 단점은 바로 화장실 전쟁입니다. 쉐어하우스는 침실만 따로 사용하고 다른 공간은 타인과 공유해요. 거주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대학생과 직장인을 비롯한 사회 초년생이 많기 때문에 화장실을 이용하는 시간이 겹치기 엄청 쉽거든요. 제가 화장실을 원할 때 바로바로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요. 두 번째는 게으른 집주인분입니다. 쉐어하우스의 운영자, 즉 집주인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다들 아시죠? 쉐어하우스의 규정을 정하고 관리를 하는 게 집주인의 일인데 게으른 주인을 만나서 질서가 잡혀있지 않아 하매들과의 관계도 어려워지는 것 같고 고장나거나 교체가 필요한 용품들이 늦게 제공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쉐어하우스를 계약하기 전에는 쉐어하우스의 상태와 규칙들, 그리고 운영자의 마인드를 꼼꼼히 알아보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요. 꼭 명심해주세요.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네요. 앞서 말했듯이 마음 맞는 하매들과 만난다면 즐거울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제 생각이 너무 후회돼요. 사연자분이 전달해주신 두 가지의 단점 말고도 쉐어하우스의 또 다른 문제를 견디고 계실 다른 입주자분들이 신경 쓰입니다. 맞아요. 쉐어하우스에 대한 환상만을 가지고 있던 저에게도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것만 같았는데요. 모든 건 장단점을 잘 파악해야 한다는 점, 여러분도 꼭 아시길 바래요. 청춘 시대는 인생의 여정을 지나고 있는 청춘들, 각자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풀어내면서 자연스럽게 청춘들의 소통과 연대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론 인생이 나에게만 가혹한 것 같다. 때론 하루하루의 일상이 너무 버거워서 문 밖을 나가는 것이 두렵다. 삶이 그냥 부담스럽고 불편해서 도망치고 싶다. 나 외에 모든 타인들이 낯설고 그래서 위축되고 눈치만 보게 된다. 이 중에서 정말 최악은 더 나아질 것이 없을 것 같다는 절망감입니다. 하지만 나 말고 타인의 삶에 들어가 보면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들게 해준 드라마 청춘시대입니다. 저마다의 사연과 정도는 다르겠지만 삶이, 인생이 쉽기만 한 청춘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 앞에 인생이라는 긴 여정이 남아있다는 것은 공동의 운명 아닐까요? 쉐어하우스 벨 에포크에서의 그녀들은 서로를 알고 결국 연대하게 됩니다. 어쩌면 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인생이 나에게만 가혹한 것이 아니라는, 내 옆에 누군가 역시 애써 생의 난제들을 헤쳐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절망적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의 청춘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드라마 청춘시대의 주제인 쉐어하우스와 20대 청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예림씨? 정말 너무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다음 방송이 더욱 기대되는 드라마 속 우리들이었던 것 같아요. 다음 6화 방송의 드라마는 멜로가 체질로 연애라는 주제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연 접수 기대하겠습니다. 그건 비밀이야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않았던 이상으로 드라마 속 우리들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기술, 진행의 박혜린, 정혜진이었습니다.